다음은요, 한강버스 관련한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려야 첫 운항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중단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열흘. 지금 잠시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한 달간은 시민들을 태우지 않고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일단 서울시 관계자 측에서는 운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범 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 중단 조치까지 내렸을까요? 이 운항 첫날부터 화장실이 역류되는 사고가 있었죠. 발생해서 또 시민들이 예. 불편을 겪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폭우가 오자 운항이 불가능했던 운항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계통 이상, 방향타 작동 이상, 이 선박 정비 필요 사항들이 발견될 때마다 운행이 잠깐씩이라도 중단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만 갔고요. 결국 한 달간 무승객 운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정빈 변호사 열흘간 한 4번 정도 문제가 발견이 된 건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탑승객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승선을 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도선법 그리고 유도선법에 의하면은 사실 이 탑승을 할 때 탑승객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관광이라든가 혹은 수송업 등의 목적으로 이 선박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지자체가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서울시만 이번 한강버스에서 승객자의 그런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뒷전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버스와 다르게 이렇게 선박에 탑승하는 그런 인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수상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탑승자 명단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후에 인명 구조라든가 혹은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놨는데 일단 서울시 측에서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한다,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상당했죠. 맞습니다. 한강버스가 처음 운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2시간이면 제주도도 다녀오겠다라면서 긴 운항 시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 운항 중단이란 사태를 맞게 되자 성능 점검조차 마치지 않은 배에 시민들을 태웠던 건 성급한 일이었다라면서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실력이다.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번복했던 것까지 들어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이번 버스 운항 중단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때 이 한강버스 이용하려고 했던 이 가족 고객들에게 미안하다, 송구하다 사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왜 선박 제조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가 이번 사업을 맡게 됐는지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되는 지점이 없는지 소홀했다는 지점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